이번 시간은 충동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충동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충동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모의투자 계좌를 발급받았는데 이 모의투자 계좌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고 오랜만에 이 모의 투자를 개설했는데 저도 예전에 깡통 차고 모의 투자를 하게 된 게 진짜 돈이 없어서 했거든요. 주식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금이 다 날려서 도저히 주식을 못해서 모의 투자로 좀 연습을 했는데 그때 모의 투자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모의 투자의 장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앞으로 모의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의 투자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 매수했으면 이 수수료 세금이 1%부터 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사자마자. 진짜 돈은 마이너스 0.33%인데 이 모의 투자는 1%부터 떼고 하기 때문에 단타들이 감을 잡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걸 보고 모의 투자 계좌로 이 일별 계좌로 본전만 찾아도 단타로 수익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의 투자를 그때 연습을 했었고 혹시나 지금 모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의 투자보다는 실제 돈으로 단 1주씩 매매하더라도 아니면 뭐 10만원, 100만원 계좌에 진짜 부담 안 되는 금액을 넣어놓고 연습용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고 1주씩, 10주씩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더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돈이면은 주문 넣는 족족 체결이 되지만 실제 돈이 아닐 경우에는 이 거래가 되어야지 모의 투자도 거래가 됩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말고 약간 거래가 없는 종목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500주를 주문을 넣었죠. 그러면 이 500주가 950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바로 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야지 모의 투자의 체결이 이렇게 되고 950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밑에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 점이 너무 불편하고 매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매도할 때도 얘들이 체결이 되어야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 투자의 단점이고 이게 모의 투자를 하면은 뭐 며칠 들고 가는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제가 혹시나 새로 단타를 시작한다면 새로 배우는 입장이라면 모의 투자는 이제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충동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매매를 한번 일단 매매를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3천만원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3천만원.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었죠. 이거는 뭐 매도 걸었는데 아직 되지도 않고 이렇게 샀습니다. 샀는데 바로 내리죠. 그래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돈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사자마자 손실. 이 모의 투자가 1% 떼먹기 때문에 1% 빼더라도 0.8% 손실. 이렇게 손실을 봐서 매매를 하다가 꼬여가지고 손실을 봅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충동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사람의 자산이 주식 투자하는 자산이 3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더라도 한 1,000만원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하루에 50만원이 날아가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저도 지금 매매하면서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벌어도 50만원 깎이면 좀 뼈 아픕니다. 이 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깎여버리면은 특히나 장초반에 이렇게 장초반에 오전장에 이런 금액이 깎여버리면은 충동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심리가 비슷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충동 매매를 거의 100%는 끊지 못했고 거의 99%는 끄는 것 같습니다. 진짜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좀 빠르게 판단 없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언제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매매를 실패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충동 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실패를 하면 사람은 이걸 복구하기 위한 심리 때문에 종목을 바로바로 찾아다닙니다. 사냥개처럼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른다 이러면은 그냥 집어넣고 아무거나 판단 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래 관심 종목에 등록되어 있던 종목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주식은 매수하기 전에 이거의 패턴과 이 호가창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확률적으로도 훨씬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충동 매매를 해서 이렇게 사냥개처럼 종목을 바로바로 찾다가 이런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넣어버린다면 그러면 당연히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오른다고 충동 매매한 뒤에 3천만 원을 또 넣어보겠습니다. 모의 투자 매매 금지 종목이네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대창 솔루션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됐죠. 이거 말고 크리스탈 신소재 1주씩 매수 매도가 나오는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거는 다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장가로 주문 넣었는데 바로 체결이 안 되고 기다려야 되죠. 또 3천만 원씩 넣었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돈이라 생각한다면 충동 매매자들은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1주씩 함정이라고 했죠. 2,600원에 체결이 되었는데 밑에 매물대가 받쳐주는 매물대가 많은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종목을 안 살펴보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허수 주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얼떨결에 갑자기 발견한 종목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2차로 진입을 한다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이고 이 충동 매매를 제어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이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충동 매매에서 벗어나려고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이건 담배 끊는 것과 똑같거든요. 전 실제로 흡연자가 아니지만 이 충동 매매는 흡연을 했다 생각하고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근데 이 담배를 다른 사람이 너 담배 끊어라 이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좀 엄청난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로 인해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매매하면은 손실 날 게 뻔하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손실이 나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종목 바로 찾아서 판단도 못하고 급하게 넣으면 손실 날 게 미리 그려지니까 이런 그림을 미리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57만원 손실 나고 그 다음 다시 이거 복구하려고 진입했다가 여기서 또 50만원이 깎이면 100만원이 된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손절을 했죠. 그러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서 제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제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매매가 막히니까 완전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신도 제어가 안 됩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거든요.
두 번 이렇게 손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매매하는 거죠. 제가 초기에 그랬거든요. 초기에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것 때문에 4천만 원 다 까먹고 어린 나이에 4천만 원 다 까먹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아무 종목이나 다 찾아다닙니다. 그냥 빨리 매수해야겠다. 빨리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좀 오를 것 같다 이러면은 바로 진입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좀 싸 보이네. 더 오를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 거죠. 아무거나 찾다가 이렇게 시장가로 진입을 합니다. 2천 체결되었죠. 근데 지금 딱 타이밍이 사자마자 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서 지금 제가 원하는 그림은 바로 손실이 나는 그림인데 주가가 사자마자 바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손실이 나면서 충동 매매 중에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더 최악인 건 자신의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미수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미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수를 쓰지 말라는 말은 못합니다. 이렇게 미수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 매매가 세 번째 실패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불리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불리한 상태에서 몰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000으로 7,000치 들어갔죠? 여기서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를 썼기 때문에 뭐 덜 심한 사람들은 미수 안 쓰고 그냥 투자금 내에서 좀 적게 투자하거나 조금이라도 제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액으로 굴리신다고 함부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미수를 넣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소액으로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그거를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야지 그 돈으로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큰 돈이 점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점점 돈이 커져도 자금을 관리할 줄 알고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고 충동 매매에 방어할 수 있는데, 작은 돈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몰빵, 아무거나 미수 몰빵 이렇게 매매를 해버린다면 큰 돈을 굴리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충동 매매가 무서운 이유이고, 충동 매매를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날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받쳐준다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어느 정도 조건 아니면 어느 정도 지지가 보일 때 마음에 드는 종목 있잖아요. 각자 종목이 보는 눈이 다를 텐데 상승하던 종목이 오늘 상승 못하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눌릴 때 2, 3%대 들어가서 좀 더 수익을 노려보던가 좀 호가창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기다리던가 이렇게 텀을 두고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넣어도 무조건 수익이 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3,000원으로 실패를 했죠. 57만 원을. 그러면은 그 다음 매매 때 3,000보다 작은 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3,000 실패했다. 그 다음에 더 큰 돈은 투입 안 하거든요. 잘. 진짜 완전 좋은 자리가 완전히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닌 이상은 그 이상은 투자를 안 합니다. 3,000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한 1,500, 2,000 한 절반 되는 금액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실패하면은 실패해서 또 1, 2% 날리면 7, 80만 원이 되겠죠. 57만 원에서.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넣었으면 100만 원 이상이 초과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매매를 3번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기계처럼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종목을 찾아서 넣는다. 이러면은 자신이 그 다음 손실 볼 금액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머릿속에 구성을 하시고 이 손실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투자 실패돼서 다음날도 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겁을 주시고 충동 매매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이겁니다. 항상 상상 속으로 그 다음 손실을 생각해라. 뭐 충동 매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저는 손실을 계산하고 진입을 합니다. 이 종목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종목을 찾았으면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손실이 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못 오르고 내려가면은 내려간 뒤에도 반등을 못하면 손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상 속으로 손절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손절이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물론 손실이 감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심리적으로 좀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미리미리 생각해서 충동 매매를 방지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이거를 끊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어도 가끔씩 진짜 가끔씩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99% 확률을 뚫고선 그 1% 확률에 충동 매매가 일어나는데 진짜 완벽한 종목이 있다. 진짜 완벽한 종목이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자리에 진입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못 오르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신감도 잃고 그날은 자신감을 잃고 좀 뭔가 마음속에 좀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빨리 매도를 못했지 이런 허전함도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 못하고 그 다음 매매를 좀 빠르게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충동 매매는 끊지 못할 겁니다. 적은 손실이 50만원짜리 손실이 250만원이 돼버렸죠. 충동 매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50만원도 솔직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굴리는 사람한테 50만원 깎이면 그래도 절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접근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최악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충동 매매를 끊어라, 절대 하지 마라, 깡통 차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런 시뮬레이션과 제어 능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충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인다면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자신이 충동 매매로 좀 섣부른 매매로 종목을 얼마 안 보다가 바로 매수하는 거 이런 습관들이 얼마의 손실을 일으키는지 한번 노트에 적어가지고 매매일지에 적어서 그 금액들을 다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뭐 저는 600만 원도 나올 때도 있고 800만 원도 나올 때도 있고 뭐 적게는 3, 400만 원. 그 금액이 예전에 제가 초기에 좀 급성장할 때였고 급성장할 때 그 충동 매매만 좀 덜 했으면은 그나마 수익이 더 들어가가지고 한 누적 수익이 8억 이상은 됐을 텐데 그 충동 매매가 그때는 좀 심했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충동 매매로 잃는 돈을 계산해 본다면 한 달에 잃는 돈을 계산하면 보통 1년 동안 잃는 돈을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잃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이 1년 동안 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충동 매매로 한 달에 100만 원 잃기 정말 쉽습니다. 겨우 100만 원만 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 500만 원, 심한 사람들은 수천만 원까지 잃고 그게 누적되면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누적 수치를 참고하셔서 꼭 자신만의 판단으로 제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동 매매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